안녕하세요. 레고 안방TV의 챕터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과 다르게 지난 1화 참조를 하시면은 1화에서는 그 아이언맨 레고 피규어를 리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레고 뭐 리뷰 같은 건 아니고, 뭐 딱히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도 아닌데,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고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레고 지식 1탄입니다. 오늘은 레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브릭의 전설이 시작되다 목수 출신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1932년 덴마크의 빌룬트라는 지역에서 장난감 공장을 연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센은 그 레고 회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네,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가정에서 쓰는 나무로 만든 생필품과 장난감을 생산하던 그는 2년 뒤 회사 이름을 레고라고 짓고 본격적인 장난감 생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크리스티 얀센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장난감이랑 생필품을 만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고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레고는 덴마크어로 레그고트, 잘 논다 라는 뜻이다. 바퀴가 달린 오리 인형 풀토이와 자동차, 요요 등 목재 장난감으로 명성을 얻은 쯤 1942년 갑작스러운 화재로 공장이 불타버린다. 네, 크리스티 얀센이라는 분은 그의 절망 속에서도 화재가 나서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을 품고 다시 재정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대단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플라스틱의 신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었지만 지리적 여건상 가까운 영국의 기술을 차용하게 된다. 이어 영국의 키디크래프트사에서 장동, 잠김, 브릭의 특허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재 장난감 그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줄이고 이제 플라스틱 이제 우리가 알던 그 레고 블럭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크리스티 얀센은 결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키디크래프트사에서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한 걸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알던 그런 브릭으로 이제 그런 브릭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난감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고에 대한 디테일과 레고에 대한 발전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레고에 대한 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레고에 도색을 입힐 수 있게 만들고 자동 잠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레고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고사의 장동 장급 브릭이라는 블록 장난감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는 속이 꽉 차거나 빈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동그라미, 돌기 모형, 유선형까지도 제작이 가능하였다. 형태가 잡힌 틀을 이용해 모양을 만든 후 여러 가지 도색을 입힐 수 있는 플라스틱 제조법은 레고 브릭의 날개를 달아준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빨리 딸까닥 소리를 내며 브릭을 결합하는 것과 결합력이 어느 정도인가였다. 초창기의 브릭은 요즘 것에 비해 매우 헐겁고
느슨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단단히 꽉 조여지는 브릭을 만들기 위한 레고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오직 최고만이 최고다. 이것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의 레고 그룹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업 기념이다. 창업주 올레 크리스티안센은 품질에 위해 생산 공정에 대해서 한치라도 어긋날 오차가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 레고사의 역사는 이렇게 완벽한 제품, 품질에 대한 집념과 자존심이 이루어낸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레고사의 그런 레고사의 크리스티 얀센은 품질 좋고 무엇보다 고객에게서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난감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레고들 중에서도 수많은 피땀과 노력을 끝에 지금의 이 레고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올레 크리스티안센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아들 고트프레드가 2대 대표에 취임한다. 그는 장난감으로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엉성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경영 목표였다. 14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한 그는 누구보다 엉성한 브릭을 보안을 급선무로 여긴다. 브릭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기획한다 하더라도 완전치 못한 브릭의 창의적인 제품의 구현에 장애물이었다. 5년간의 노력 끝에 1958년 기존의 브릭 잠김 아랫부분의 튜브 구멍까지 보완하며 무결점으로 브릭이 재탄생한다. 1958년 1월 28일 오후 1시 58분 현대적인 레고 브릭 특허가 발효된다. 그 후로 지금까지 모든 브릭에 호환되는 레고사의 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크리스티 얀센의 고프레드가 이제 레고 회사를 물려받고 이제 레고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고트프레드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진짜 레고의 사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네요. 따봉.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양함 속 보편적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함 속 보편적 규칙은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밀적으로 부품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규칙성 있고 자유롭게 또는 맞물렸을 때 단단히 끼워지는지 잘 빠지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레고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고 제품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큰 레고들 그런 거는 거의 몇 년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레고사에 피땀 눈물 흘리는 그런 노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네, 다양함 속 보편적 규칙. 레고 브릭 부품들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이며 규칙이 있다. 따라서 디자인과 상품명이 다르더라도 58년 이후 제작된 레고 브릭들은 자유롭게 호환이 가능하다. 각각 레고의 부품은 정밀하게 측정하여 제작된다. 두 개의 브릭을 맞물렸을 때 단단히 자리에 끼워지는지 쉽게 분해가 되는지 제품 테스트 과정의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레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밀적으로 부품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규칙성 있고 자유롭게 또는 맞물렸을 때 단단히 끼워지는지 잘 빠지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레고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고 제품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큰 레고들 그런 거는 거의 몇 년에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레고사에 피땀 눈물 흘리는 그런 노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시 읽어보자면은 이런 과정으로 공장의 기계들은 10마이크로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브릭을 생산한다. 마이크로 10이라는 것은 비율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레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고 하면 손과 발과 같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터 10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레고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고의 본사에서는 그 새로 MZ세대를 따라가듯이 그 유행하는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레고의 디자이너들은 변화하는 변화에 맞서서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레고 작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마저 읽으자면은 덴마크의 빌룬튼의 레고의 본사에서는 12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변화하는 장난감 시장에 맞는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곳에서는 평균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시장의 트렌드와 타사 제품의 품질에 관한 조사가 선행된다. 영국, 독일, 일본 등 각 나라에 퍼져 있는 레고사의 디자이너들과 리서치 조사를 토대로 시장을 분석한다. 인터뷰로 한다. 리서치 조사는 장난감 상점에 준도하다시피 한 레고사의 조사원들이 어린이 소비자와 직접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과정을 다 바탕으로 디자인과 제품의 연구를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3D 모델링으로 구체화되고 스테레오 석판 인쇄 기기로 초기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후 초기 원형 시험군으로 선정된 부모와 아이들의 테스트를 거친다. 마지막 단계는 테스트 결과와 초기 원형의 자체 평가를 종합한 다음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 모여서 최종 회의를 한다. 이것은 제품의 확인과 비준의 과정이다.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제품을 평가하여 합의를 통해 제품의 디자인을 수정한다.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레고 지식 1탄을 진행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